선생님이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문제를 여러분한테 냈었죠. 우주 전체를 통틀어 모든 물체는 원래 정지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운동하고 있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깜빡하고 못 보냈겠죠. 자, 그럼 정답은 뭘까요? 원래 정지해 있었을까요? 아니면 운동 상태였을까요? 사실은 모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겠죠. 원래라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이전부터 거고요. 뭐 우주를 통틀어서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지구상에서는 대부분 정지 상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테고요. 자, 그러면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쌤이 이런 문제 낼 이유는요. 원래 정지 상태에 있었느냐, 운동하는 상태에 있었느냐. 어떤 물체는 원래부터 정지해 있었을 수 있고요. 어떤 물체는 원래부터 운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얘기는요, 모든 물체는 원래 자신만의 어떤 운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에서는 모든 물체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다른 현상 때문에 그래요. 우주로 나가보시면 지구는 끊임없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고요. 또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또 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처음에 지구가 정지해 있었다면 이 지구를 처음에 자전하도록 또는 공전하도록 돌려준 힘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누가 밀어줬겠습니까? 참 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보다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그 물체의 운동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원래 특정적인 자신의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요, 과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물체의 특정적인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관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원래부터 특정의 자신의 운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턴이라는 분께서 물체 운동을 설명할 때 썼던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관성이 어떠한 것인지 정체는 아무도 모르고요. 그냥 그분이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관성이란 말은 아예 안 쓰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말로 여러분들 뭐 다른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시작해보죠. 오늘은 힘과 속력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영상인데요. 물체가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물체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계속 그 위치를 파악해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속 운동일 경우에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만큼 갔는 데 비해서 이 떨어지는 물체는 시간 간격은 똑같이 0.1초 간격인데 그 거리가 자꾸 늘어납니다. 이 말은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뜻이 되겠죠. 왜 증가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등속 운동하는 물체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이 두 공은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물체는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물체는 각자 자신의 운동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물체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 아래 방향으로 운동하는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력이라는 힘이 또다시 이 아래 방향으로 더 밀어준다 또는 당겨준다. 여러분들 달려가는 학생한테 뒤에서 밀면요. 아니면 걸어가는 학생을 갑자기 밀면요. 속력이 빨라질 수도 있죠. 잘 굴러가는 어떤 공이나 이거를 발로 조금 더 세게 차주면 굴러가는 그 운동에다가 여러분들의 힘이 더해지면서 얘가 더 빨라집니다. 즉 운동이 더 극대화되고요. 증폭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원래 가지는 운동이 있는데 원래 물체가 가지는 이 운동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이 물체는 그 운동이 증폭되면서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앞으로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좀 여러분들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간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 페달을 밟으면, 여러분 페달을 밟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가는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을 주는 거죠. 그럼 원래 이 물체가, 이 자전거가 가고 있는 원래 운동, 자전거의 원래 운동에다가 또 다른 힘을 더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는 이 운동이 조금 더 강화되고 또 다시 페달 밟는 힘을 줌으로 해서 더 강화되면서 더 빠르게 운동한다는 것이 이 개념입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자전거의 원래 운동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느 쪽?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런데 페달이 밟아주는 힘, 자, 이 힘이 어떤 힘입니까? 한마디로 이 운동과 자전거의 운동과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도와주는 힘이 되죠. 운동을 도와주는 힘이 됩니다. 이 도와주는 힘에 의해서 위에 이 운동이 더 활성화되면서 더 증폭되면서 더 강해진다. 그래서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이 가면서 속력이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공을 위로 던져 올립니다. 좀 빠르죠? 이게 영상을 인터넷 찾다가 못 찾아서 쌤이 어제 동영상 찍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같은 시간 간격으로 한번 사진을 편집해 봤습니다. 0.01초 간격, 100분의 1초 간격으로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 간격인데 여러분 이 아래보다 점점 간격이 좁아지고 있죠.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점점 속력이 느려지고 있고 운동을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그럴까요? 이 물체 역시 지구상에 있는 물체고요. 윗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 물체는 중력이라는 힘을 받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운동은 윗방향이에요. 아이고, 꼬불꼬불하네요. 그런데 중력은 아랫방향이에요. 중력은 그 물체의 무게와 관계에 있습니다. 같은 공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물체는 같은 양의 중력을 계속 받게 되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정도 운동이었겠지만 이 중력에 의해서 이 힘이, 이 운동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작아지고 또 다시 여기서도 또 다시 중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또 다시 깎이겠죠. 점점 깎여서 작아지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다 깎여버리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그때부터는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요, 물체 운동 방향은 윗방향인데 비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음으로써 그 운동이 오히려 약해지게 되고 즉 속력은 감소하게 된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부분으로 얘기하면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이 자전거는 이 방향으로 처음에 상당히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상쇄돼서, 즉 이만큼이 잘려나가서 그 다음에는 조금 운동이 약해지고요. 또다시 브레이크에 의해서 또 이만큼이 잘려나가고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고, 선생님이 너무 빨리 그랬네요. 언젠간 멈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전거의 원래 운동은 여러분들 역시 오른쪽 방향이었는데 어떤 힘, 여러분 마찰력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선생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방해하는 힘. 그러면 우리 주변에 방해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올라가는 물체는 중력, 옆으로 가는 물체는 마찰력. 이 두 가지가 방해하는 힘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 방해하는 힘 이것만 있을까요? 다른 것도 있어요. 얘가 웃길지 모르지만, 자, 나 운동하려고요. 기둥에다가 큰 고무줄을 매달고 그걸 허리에 두른 다음에 앞으로 막 뛰어간다고 쳐봐요. 내가 가는 운동은 앞쪽을 가는데 뒤에 고무줄이 잡아당기면서 못 가게 자꾸 방해하겠죠? 이럴 때 방해하는 힘이 탄성력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볼까요? 물체는
원래 자신의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속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 운동일 수도 있지만 정지된 운동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선 움직이는 물체라고 하면 움직이는 방향, 즉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에 힘을 주어서 도움을 받게 되면 얘는 속력이 빨라지는 거고 운동이 강화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방해를 받으면 운동이 약화되면서 속력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물체의 원래 운동, 우리 이걸 관성이라고 합니다. 관성의 원래 뜻은 이게 아니고요. 관성의 원래 뜻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물체가 자신의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자전거는 앞으로 나가는 운동을 계속하려고 고집을 피운다는 거죠. 그 고집을 이 브레이크가 자꾸 막아준다 이런 뜻이 되고요. 아까 떨어지는 물체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그 물체가 떨어질 때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 거기다가 자꾸 중력이 당겨주니까 더 빨리 내려가게 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등속 운동은 왜 할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에어 테이블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거 봤던 이렇게 그 동전 놓고 게임하는 그거. 근데 원래 여러분들 이 원판은 원래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여기에 정지되어 있었어요. 원래는 이 녀석은. 원래는 정지해 있었어요. 그럼 얘가 처음 원래 운동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거.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힘을 줘서 탕 때렸습니다. 이 힘에 의해서 정지되어 있던 운동이 이제 움직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힘의 역할은요. 물체의 운동을 바꿀 수도 있어요.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요. 움직이는 물체를 아까 브레이크처럼 마찰력처럼 못 움직이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 원판은 원래는 정지 상태에 있었는데요. 뒤에서 때려주는 힘 때문에 운동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어떤 운동이 생겨야 돼요? 원래 운동이 뭐예요? 움직임이 생기죠. 움직임. 여기서부터는 원래 없던 움직임,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하는 운동이, 움작임이 됐네요. 움직임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얘기해봐요. 여기서부터는 움직임이라는 운동이 생겼어요. 원래 운동이 이제 움직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방해하는 힘이 있다면 속력은 서서히 줄어들 거고요. 도와주는 힘이 있다면 점점 속력은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 에어 테이블은 바닥면과 공중에 띄워놔서 마찰력을 없앴죠. 물론 공기와의 마찰은 있어요. 하지만 공기와의 마찰은 매우 작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무시한다고 치고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방해하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거 없어요. 그러면은 도와주는 힘이 있나요? 이 사람이 따라오면서 계속 때리나요? 따라오면서 막 때리고 막 밀고 하는 거 아니죠. 한번 툭 치고 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치는 순간에는 힘을 줘서 움직임이란 운동을 만들었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런 힘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힘도 없어요. 이 물체는 원래 운동은 지금 이리 가는 운동이 생겼죠. 거기에 방해하는 힘도 없죠. 즉 반대 방향,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주는 힘, 또 도와주는 힘, 운동 방향으로 주는 힘, 둘 다 없죠. 그러면 이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요. 힘을 받지 않아. 이럴 경우가 바로 뭐예요? 자신의 원래 운동을 계속 하게 되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하지 않는데 이유는 방해하는 힘이 없어서 속력이 줄지도 않고 도와주는 힘이 없어서 속력이 늘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원래 운동만을 고집하고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등속 운동입니다. 등속 운동은 힘이 없을 때,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았을 때 자신의 원래 운동대로 가는 운동이 등속 운동이에요.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컨베이어 벨트입니다. 여기서 실제 운동은 누가 하고 있어요? 박스가 아닙니다. 박스는 그냥
얹혀서 따라가는 계신 거고요. 요 밑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얘 있죠, 여기 바닥면. 이 바닥면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닥면의 운동은 어느 방향이에요? 저쪽 위쪽 방향입니다. 이거 집어야 되겠네요. 복잡하다. 그런데 이 바닥면이 분명히 마찰이 없을까요? 공중에 떠 있을까요? 바닥면은 분명히 마찰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등속 운동합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뭘까요? 요거 모터입니다.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마찰력과 같은 힘으로 계속 저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마찰력이 분명히 있는데 마찰력과 같은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당겨줘요. 여러분 혹시 1학년 때 이거 기억나세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에다가 이 방향으로 5N의 힘을 주고요. 다시 또 이 방향으로 5N의 힘을 줬어요.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같은 힘을 주면 이 녀석에 작용하는 힘은 총 얼마가 되죠? 0이죠. 0입니다. 이거 5이 됐는데 5이 아니라 제로가 되죠. 0이 돼버리죠. 즉 지구상에서는 원래 모든 곳에 마찰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100% 등속운동을 만들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등속운동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마찰력만큼 힘을 앞으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힘이 서로 상쇄되면서 힘이 없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얘가 등속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등속운동은 속력이 일정한 운동인데요. 이 경우는요. 힘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힘을 받았지만 그 힘이 서로 합력이 0, 상쇄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합력이 0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달려가고 있어요. 자동차의 원래 운동은 이 정도입니다. 속력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개의 힘이 작용합니다. 하나는 방해하는 힘, 바닷가의 마찰력이 되겠죠. 자동차가 공중에 떴네. 이거 선생님 잘못 그렸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해하는 힘은 동일하게 그려놨어요. 길이를.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1학년 때 아마 했나요? 그 힘에 대해서 했을 건데 방해하는 힘, 즉 마찰력은요. 그 물체의 질량, 무게와 관계에 있어서 같은 무게라면 같은 마찰력이 계속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눌려주는 힘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같은 자동차가 간다면 계속 가면서 계속 같은 방해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아빠가 악셀에다를 팍 밟아서 엔진 힘을 조금 더 세게 주는 거죠. 방해하는 힘보다 세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방해하는 힘만큼이 상쇄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요만큼의 힘이 남습니다. 이 힘에 의해서 점점 증가하게 되죠. 그 이 도와준 힘을 더 크게 해주면 더 빨라지고 더 크게 해주면 더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방해한 힘보다 즉 뒷방향, 운동방향과 반대방향 힘이죠. 운동방향과 반대방향 힘보다 운동방향 쪽의 힘이 도와준 힘이 더 세지면 속력이 증가하고요. 두 번째 경우 아주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긴 하지만 방해한 힘과 똑같은 정도의 엔진 힘을 줄 수 있도록 엑셀만 조절 잘 해주면 계속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유는 이 두 힘이 서로 합력이 0이 되면서 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원래 운동 상태, 원래의 운동 요것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 같은 속력으로 이동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엑셀에서 발을 띄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도와주는 힘이 더 작기 때문에 점점 방해하는 힘에 의해서 실제 이것의 운동이 자꾸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는 정지하게 되는 것이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물체의 속력 변화는 그 물체에 어떤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물체의 운동 방향, 원래 운동 방향과
운동과 같은 방향으로 도와주는 힘을 주게 되면 속력은 빨라지고요. 그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방해한 힘을 더 주게 되면 속력은 느려집니다. 또 그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작용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힘을 주게 되면 이 물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힘이 또는 이 힘이 지금보다 더 세게 주면, 이 도와주는 힘을 더 세게 주면 속력은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내용이 많이 어려웠나요? 조금 여러분들이 좀 편했으면 해서 선생님이 좀 말을 조금 돌렸는데 원래 이제 관성이란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원래 운동량의 관성이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교과서 10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 추가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킨다면 금방 얘기한 거예요. 힘의 강도가 세지면 속력도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위쪽에 아이가 카트를 밀고 가고 있고요. 아래쪽에 어른이 카트를 밀고 가고 있어요. 뭐 신체적으로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자, 여러분 화살표 보니까 아이가 어른보다 힘이 작네요. 어른이 더 크네요. 이럴 때 가나중 누가 더 속력이 더 빨라지고 더 빨리 변할까요? 더 많이 변할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네. 어른 힘이 강할수록 힘이 셀수록 속력은 빨리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반대의 경우, 이건 다른 경우인데요. 같은 사람이 카트를 미는데 하나는 짐이 꽉 차 있어요. 질량이 커요. 하나는 빈 거예요. 질량이 작아요. 자,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가나 중에 누가 더 속력이 빨리 변했을까요? 역시 나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정리 한번 해봐요. 물체의 속력 변화는 힘이 강할수록 또는 질량이 작을수록 잘 변해요. 어떻게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이쪽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쪽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화면 보면 되죠? 내가 옮겨야 되죠? 자, 여기 칠판 한번 봐주세요. 그냥 염색했어요. 지금 우리 금방 얘기한 거 이 부분인데요. 맞나요? 뒤집히지 않나 모르겠네요. 물체의 속력 변화는요. 물체의 속력 변화는 글자 이상했습니다. 뒤집히지 않았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속력 변화는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세면, 그 힘이 강하면 속력이 빨리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힘에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힘이 비례한다는 얘기가 힘이 클수록 속력이 빨리 변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못 썼나요? 반대로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잘 안 변하죠. 그래서 질량에는 뭐라고 해요?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참 진짜 못 쓴다 글자 그죠? 질량에는 반비례한다고 표현합니다. 뭐 다 아는 얘기 같죠 이거? 세게 밀수록 또는 세게 당길수록 세게 발로 찰수록 속력이 빨리 변하고 확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 테니스공 발로 찰 때 하고요. 볼링공 발로 찰 때 하고요. 테니스공은 퍽 나가지만 볼링공은 안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들 속력 변화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속력 변화는요. 가, 속, 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장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시간